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말 한마디가 큰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주지만 다른 말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0이라는 나이에 어울리는 인생을 더욱 풍부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두 가지 말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왜? 라고 묻기 전에 그래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하도록 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를 안 가져? 라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한 말이 난처함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는 궁금함보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걱정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왜라는 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걱정의 표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취조하듯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생각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해 봅시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왜? 하고 묻게 되는 상황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개인의 신체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왜?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은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러니 왜 대신 그래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지인이 카페를 열겠다고 하면 그래, 너는 분명 카페를 잘 운영할 거야 라며 격려해 주는 거죠. 또 다른 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는 그래, 너는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사람이야 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주세요. 우리의 의도가 좋더라도 때로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처음 보자마자 왜 카페를 하려고 해? 왜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 하고 묻는다면 마치 자기 자신의 결정을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아도 비판을 받게 되면 갑자기 더욱 강하게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옳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아지고 결국 상대방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상대방의 왜로 시작하는 질문이나 반응은 우리 자신이 부정당한다거나 공격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비판이나 취조와 같이 느껴지는 이런 태도는 결국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이기고 지는 문제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왜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는 그 말에 담긴 감정이나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대방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인지, 아니면 상대방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방의 비판적인 질문들을 내면화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지와 격려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을 느끼길 원하죠. 마치 그래, 잘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하며
시작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왜 그랬니? 하는 질문이 거칠게 느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대신 그래 하며 지지해주는 태도를 만날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은 평안을 찾고 스스로도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지지와 해결책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진솔하게 말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단순한 궁금증조차도 이제는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 전에 그래 라는 말로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는 화사하게 개화하죠.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일들도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투가 더 예의 바르고 마음도 고요해지며 그 결과로 좋은 인연들이 내 삶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행복과 삶의 질적 변화로 이어지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더욱 귀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이니까요. 만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부터를 가까이 하세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후회도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30살에는 30%, 50살에는 50%, 더 이상의 나이에는 그 비율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조언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늘어간다는 말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낮에도 후회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 일쑤입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과거와 씨름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마음을 짓누르며 삶의 질마저 좌우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으니까요. 후회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대신에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후회는 줄어들고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며 한탄하는 대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이면 결국 마음의 짐만 가중됩니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만약이라는 생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자신에게 계속 탓하며 자신을 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한 일이라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자신을 탓한다면 이 역시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50이라는 나이는 만약이라는 단어와 이별할 때입니다. 만약 대신 우리가 품어야 할 단어는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는 마음가짐은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듭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스파크가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과거의 만약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진하세요. 이제부터를 통해 만들어갈 긍정적인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만약이라고 되뇌이면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과거로 흘러 들어가서 소모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소모됩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이란 단어,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과거의 잘잘못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뽑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하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동안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점을 넘어서는 성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성공의 출발점은 만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부터라고 마음먹을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만약 대신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제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서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앞으로 열릴 수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만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부터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잠시 사용하고 이제부터라는 단어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제부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만약과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서 있는 길목은 큰 갈림길 앞에 선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걷게 하는 길로 인도하죠. 이제부터라는 단어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의 불씨를 지니고 미래라는 밝은 길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눈,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고 하나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느 한쪽만 응시하면 나머지 하나가 흐릿해지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만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단지 만약에만 사로잡힌 채 과거의 그늘에 머무르는 것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나무가 빛으로 인해 그늘이 짙어지듯 결국 자신의 내면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고 마음먹고 새롭게 발걸음을 뗀다면 그것은 마치 해가 뜨면서 어둠이 걷히듯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마음가짐은 마치 봄날의 꽃이 피듯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죠.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물결이 바위에 부딪혀 되돌아가듯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교훈을 가져와 이제부터에 적용하여 물결이 앞으로 나아가듯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서 이제부터로의 전환은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겨울이 준 교훈을 봄의 새로운 시작에 적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죠. 여러분이 만약 과거의 만약들에 사로잡혀 있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부터라는 마음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풍요로운 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